안녕하세요. 생활법 김경숙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치매 중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자녀가 아버지의 후견으로 신청한 성녀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말순경에 서울가정법원의 80대 중반의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성녀 후견 개시 신청 사례입니다. 법원은 친족 후견인 후보자인 자녀에 대하여 신용 정보와 그리고 형사상의 범죄 사실에 대해 각 기관을 통해 조회 결과지를 회신을 받은 이후 7월 초순경에 신문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7월 중순경에 성녀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절차로 성녀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견인은 성녀 후견 선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여기 있는 피후견인인 아버지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 제출합니다. 재산 현황은 인근 주민센터를 통하여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금융 거래를 조회를 하면 그에 대한 결과지를 취합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할 수 있고 작성된 재산 목록과 그리고 조회 결과지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성녀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후견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후견인은 피성녀 후견인에 대한 법정 대리인으로 후견 업무를 수행하고 또 법원에 사무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후견인이라고 하여 피후견인의 재산과 또 신상과 관련된 병원 치료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녀 후견인은 피성녀 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선임되는 것인 만큼 성녀 후견인에게 무제한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법원의 선허가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둘째가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세 번째가 주로 많이 하는 행위인데 부동산에 대한 처분하는 행위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네 번째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 승인이나 포기, 한정 승인 등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행위, 다섯 번째가 소송 행위 및 변호사를 선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피성녀 후견인의 중요 재산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일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 소개한 사례도 치매 중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병원비와 또 일정한 생활비 조달을 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였고 그래서 마침 해당되는 부동산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연금이 가입이 가능했고 그래서 이를 집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조달을 하기 위해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 성녀 후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건도 성녀 후견 결정을 받은 이후 후견인 등기부 등본과 일정한 준비 서면을 첨부해서 법원에 부동산 처분 허가를 구하고 또 받은 이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고 나오는 그 돈으로 아버지에 대한 생활자금과 병원비 등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성녀 후견 선임 절차와 그리고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러한 절차는 피성년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절차가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피후견인의 입장을 충분히 선회해서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네이버에 김경숙 법무사를 검색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